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4년 전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로 오게 되어 이곳에서 생활한 지 4년 차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신랑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치킨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살아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이탈리아에 와서 살다 보니 예전처럼 씩씩했던 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그런 제 자신이 싫습니다. 자녀도 없다 보니 예전보다 시간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예전에 못 해본 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자꾸만 소금물에 절인 배추같이 쿡쿡 꺼지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작은 도시라 그런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마음이 안 생기고 정도 안 갑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지요? 그래도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질문자가 지금보다 경험이 없을 때도 사업을 시작해서 잘했잖아요.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두려움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모든 전략을 다 써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취하는 전략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략이 36가지 있는데 마지막 36번째 전략이 바로 도망가는 전략이다 보니까 36개가 도망을 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언제쯤 써야 할까요? 모든 전략을 다 써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죽음밖에 없을 때, 즉 죽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하다가 져서 승리할 길이 없을 때 도망을 갑니다. 전략이라는 게 승리를 위한 계책이니까 죽어버리면 승리할 길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건 당장은 패배이지만 다시 재기해서 전세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전략이 후위를 도모하고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싸울 때 자기한테 불리하고 죽을 것 같으면 일단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존의 한 수단이며 지혜로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일단 피했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질문자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마지막 계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갈 쥐구멍은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시에는 도망갈 쥐구멍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아니라 뭐가 와도 한번 싸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만약 도망갈 길이 없으면 싸우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갈 길을 우선 봐놓고 여차하면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겁날 게 없어요. 할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까지 일부러도 오는데 이왕 왔으니까 여기서 뭐든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해 보니까 자꾸 귀가 죽어요. 왜 기가 죽는데요? 언어 장벽 때문인가요? 예,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기가 죽는 건 언어 장벽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산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현지인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그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4년 만에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두 바보인가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곳에 살아도 현지인보다 언어가 조금 서툰 것은 질문자가 감수해야 할 약점이에요.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실력이 조금 낮다든지 사람이 재미있다든지
다른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채용될 수가 있거든요. 언어가 약간 부족한 것이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장점을 보충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재능이 더욱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말은 그냥 손짓, 발짓하면서 되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모두 때려치워버리고 가자.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하다가도 이렇게는 안 된다. 왔으니 한 번은 해보자 하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는 것이 마음을 다잡은 것이지. 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요? 쥐구멍은 있으니까 호랑이가 와도 일단 한번 싸워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도망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 대단한 마음이 있나 했습니다. 인생에서 대단한 길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어도 싫으면 환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왕 스님이 되었으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옷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까지 왔으니 여기서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학교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지만 공부는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공부 쪽으로는 재능이 없어서 어머니가 예습복습이라도 제발 하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나요? 이탈리아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9월부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지금 공부해서 박사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이탈리아 말을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성적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학교 안 가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만 해도 언어 실력이 늡니다. 학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다니는 거지요. 열성만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언어는 저절로 됩니다. 질문자는 학교에서 1등해서 상 받고 싶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놀이 삼아서 다니면 됩니다. 따로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요. 우선 학교에 등록해 놓고 졸업해서 명문대에 가거나 1등 할 게 아니니까 그냥 재미 삼아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것만 해서 되나요? 질문자처럼 장사도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은 학교만 다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무언가 하나 더 해야지요. 아르바이트도 조금 하고 싶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젊어서 돈 버는 걸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의 생각에 남편이 동의를 할 것 같나요? 남편은 굳이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조금 더 정을 붙이고 살려면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서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용돈을 벌면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지만 이곳에 정을 붙이고 싶다면 돈 버는 일보다는 성당이나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를 하면 긴장감도 훨씬 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 동양 여자는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어도 사람은 참 착하더라. 이렇게 인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을 지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음식을 베풀든지 봉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집 저 집 청소를 해주거나 성당이나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먼저 심어두는 겁니다. 돈을 벌거나 공부를 잘하려고 할 때 언어 실력이 부족하면 무시당할 수 있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이 봉사하고 도와주려 할 때는 언어 실력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수 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줄 몰라도 봉사를 할 때는 망치도 갖다 주고 나무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면 기술 없다고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료로 와서 해주는데 누구든지 좋아하지요. 이렇게 하면 열등감도 없어지고 우리 동네에 동양 여자가 왔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 하는 좋은 이미지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3년 정도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두면 나중에 질문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업하면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음식이 맛없네 하며 온갖 시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봉사하면서 복을 지으면 이미지 개선이 되어서 개업할 때 홍보 효과가 커지고 호응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본도 별로 안 들고 사람들한테 저항감도 안 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복을 먼저 지어야 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다면 이것이 제일 빨리 현장에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봉사로 관계를 쌓아두면 그런 긴장을 줄일 수 있어요. 학교는 재미 삼아 다니고 봉사단체에 가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다 보면 말도 익혀지고 폭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